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2월도 벌써 월말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월말로 접어든 금요일, 상당히 좀 편성 강도는 평소하고 비교해서 좀 까다로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는데요. 월말 경마 역시 금요 예상을 도와주실 분이죠. 재간동이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편성 강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월말 경마 편성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2월 달에는 이제 레이팅 구간 점수 조정 여파인 듯 이 상당수 경주에서 이 능력 편차 미미한 그 편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싱감 넘치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변도 상당히 발생을 했었죠. 자, 이번에 2월의 마지막 월말 경마입니다. 역시 편성의 강도 상당히 난해해진 가운데 이 다수의 경주에서 능력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은 마필들 간의 편성이 상당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더 알짜배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1부에서 김준호 의원, 백동일 의원이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선 열린공원에서 압박받지 않는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선입전을 펼쳐낸 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개까지 수월해졌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4번 한남루키가 전구간 최선두권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낼 아주 전개가 유리한 입상 기대마가 되겠고요. 역시 앞선이 그렇게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은 페이스 5번 포마이드림의 2선에서의 응수.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능력 그리고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나가기에 좀 더 장점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아주 운 좋게 또 1번 게이트 뽑아들었고 단독 선행 2점 충분히 살려볼 수 있겠고요.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400에서 보여준 종반 탄력이라면 상당히 근성이 보강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이미 경합인을 선행 조건을 이겨낸 근성 좋은 마필 6번 원더풀 데이의 1800m 레이스 입상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서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새로운 법칙은 이 1800m 레이스 좀 더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입상 도전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짝수 경주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200m) 국선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세 마필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운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마필이 있죠. 5번 마 담양 장군. 애곽에 이제 14번 마 오마이 캡틴도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인데 게이트 2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5번 마 담양 장군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민병철 의원이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상대마까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초반에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스피드가 우수한 마필들의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동반 입상 기대치가 있는데요. 저희 5번 담양장군은요.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등작근이 풀리는 악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었죠. 이후 경주에서는 이 선행을 나서주었습니다만 다소간 끌리는 악벽을 보이면서 주행 불량성을
선보였던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에는요. 초반에 끌리는 악벽 잘 제어하고 아예 3선에서 4선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힘을 몰았으니까 자,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 자, 이번 경주 빠른 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외곽 14번 오마이 캡틴이나 10번 하이퍼스타도 초반이 빠른 말이죠.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데 자, 이제는 한겨울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된 만큼 다시금 연투기 대치가 있는 말로 자, 5번 담양장군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10번 하이퍼스타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당시 시종 선두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도 자, 끈기를 발휘하면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직전에는 시종 외곽에서 3선 경합성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운 자, 입상 실패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요. 아예 요 10번 하이퍼스타가 선두를 장악할 수도 있는 그 선행 조건까지 가능한 편성입니다. 강공 선행 작전이 예견이 되는 10번 하이퍼스타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6번 블루캣이 직전 데뷔전 경주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첫 입상을 일궈냈죠. 스피드와 근성, 지구력, 힘까지 모두 겸비한 신의 마로 보입니다. 이번에 데뷔 이전째에서도 능력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13번 불꽃 청춘이 작년도 10월 달에 데뷔전 이후에 11월 달 한 달 동안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 첫 출전 역시 베스트가 아닌 상황에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 말도 은근히 밀어나갈 스피드가 있고 단거리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에 훈련 시 한결 업그레이드된 컨디션을 보이면서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 30조 마방의 13번 불꽃 청춘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전개가 유리한 마필들의 선전이 좀 기대되는 경주로 풀어주셨는데요. 이제 새벽 훈련 시에 또 변화를 좀 보인 그런 마필도 거론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1번만 말리부 룰러란 마필이에요. 상위군이죠. 예선 3등급 미라클 이지 요 마필하고 같이 병합 구보를 실시하는데 내측에서 같이 잡고 잘 따라갑니다. 대등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1번만 말리부 룰러 데뷔전입니다. 아직까지 얼만큼 능력 발휘를 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흔적을 보였다. 그래서 1번만 말리부 룰러까지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이경주였습니다. 사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죠. 3세 이상 마필 14마리. 역시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초반 스타트에서는 3번 게이트 금태가 상당히 빠릅니다. 초속 중속에서 금태를 괴롭힐 만한 마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선행으로 1순위 가능하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약간은 좀 지구력 부분이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직은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고 힘차가는 단계의 6등급 마필 간의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초반 전개를 내치겠는 3번 금태가 빠르게 흐름을 이끌어 나갈 텐데요. 아무래도 3번 금태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서도 선행 나섰지만 지구력이 여전히 부족한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이 되겠고요. 그 외에 선입전엔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친 마필, 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입형 마필에도 관심이 갑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일단 3번 금태가 선두 레이스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우수한 말이죠. 6번 서전트 세실과 과거에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주도할 만큼 초반 스피드만큼은 검증된 말이에요. 바로 8번 요 지봉 영웅 이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데뷔 초 고질적인 늪발 악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출발 능력은 조금 향상됐습니다만 여전히 초반의 스피드는 부족합니다. 5번 코트윙은 3선 이하에서 레이스를 따라갈 것이고요. 여전히 3선 이하에는 요 7번 비카사랑이 후미에서 선두 레이스 흐름을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6번 서전트 세실입니다. 이미 작년도 12월 11일 경주였죠. 1200m 레이스에서 선두
흐름, 빠른 레이스, 2선 외곽 응수하면서 첫 입상을 거두었던 말이에요. 근데 직전에는요, 이 찬란한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파워가 이끄는 빠른 흐름 속에서 시종 2선 외곽 무리한 듯 응수했고, 당시 직선에서 내측으로 추입 시 앞선의 마필에 몰에 민감 반응 보이면서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는요, 이 3번 금태가 이끄는 페이스, 지구력에 보장되지 않은 약한 전력의 선행마이기 때문에 이 6번 서전트 세실은 시종 2선에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펼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8번 지봉 영웅입니다. 출발 후 밀어나가는 스피드,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작년 10월 2일 경주에서는요, 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칠 정도로 초반 스피드는 일단은 검증을 받은 말인데, 최근에는요, 초중반 서두르지 않고 힘 한 배 이후에 라스트 한 발 몰아붙이는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요, 앞선에 3번과 6번을 보내놓고 아마 6번 요 서전 세실과 동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2선 유리한 위치에서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는 만큼 요 8번 지봉 영웅의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고요. 자, 5번 코트 윙은요, 데뷔 초 늑발 악벽으로 고전했었고 최근에 여전히 출발이 스피드는 부족합니다만, 작년도 12월 27일 경주부터 반가지 큰고리 제갈 승인자구 착용 이후에 제갈 바지가 뚜렷하게 향상되면서 실전 변화의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이 상당히 빨랐던 주로 페이스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이 4코너 돌기 전까지 후미 외곽, 자, 불리하게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어요. 당시 기승했던 박재희 기수가 직선 초입에서 채찍을 놓치는 바람에 정상적인 채찍 동력 추진이 힘들었었습니다만, 자, 밀어주는 그 추진으로도 당시에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5번 코트윙 서수훈 기수로 교체를 했고요. 역시 이번 경주 편성 앞선이 약한 편성에서 마지막 한 발 충분히 기대가 큽니다. 7번 비카사랑입니다. 역시 작년 11월 달에 현등급 단거리 입상 전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결국 마지막까지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고 강하지 않은 편성이죠. 빠르긴 합니다만 강하지 않은 편성이에요. 7번 비카사랑 충분히 스퍼 타이밍을 잡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앞선이 선행마가 약한 편성에 2선에서 최적의 레이스 펼칠 6번 서전트 세실 편성호기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입상 도전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라스트 한 발 압도적인 추임 능력을 갖춘 말이에요. 5번 코트윙 직전에 채찍 놓친 그러한 아쉬움. 자, 이번에는 능력 기수 한정으로 충분히 만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역시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말이에요. 8번 지봉 영웅 2선에서의 최적 레이스 마지막 한 발 결정력. 자, 7번 빛가사랑도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한 발 몰아붙일 역습 가할 복병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는요, 전개 이점 편성호기 6번 서전트 세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6번마 서전트 세실,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5번마 코트윙, 역시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코트윙이 이제 민병철 의원이 언급해 주셨죠. 4코너 돌고 직선주로 돌아서서 애곽 추입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채찍을 놓쳤다. 제 눈에는 채찍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재결사항을 한번 봤어요. 채찍 놓침, 뭐 부주의라도 경고가 있었는지. 그런데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고 제 눈에만 버린 걸로 보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좀 특이사항에도 재결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면 경고 부분이 좀 들어가 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머리차로 4위인데 3위와 4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박재희 기수가 안 타고 서승훈 기수로 기승 기수가 교체됐기 때문에 5번마 코트윙에 거는 기대는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300m로 늘어난 부분도 코트윙의 잠재력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7번마 비카사랑이라는 마필은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하는 와중에 요동이 끝나는가 싶은 그 시기에 발주기 문이 개폐가 되면서 사실 늦발을 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마 비카사랑, 6번마 서전트 세실 역시 상대마로 관심을 가질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죠. 암말 경주입니다. 총 14도 역시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량차가 사실 크지 않다. 이변의 가능성까지 좀 확장을 해서 고민을 해볼 그런 경주인데 일단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는 암말 레이스에다가 흐름이 상당히 빠른 단거리 1200 경주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그리고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출전으로 초반 선두 경합 및 선두권 레이스가 두텁게 또한 빠르게 형성될 텐데요. 과연 이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종반 근성을 발휘할 마필이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만 선두 레이스를 정리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12번 승리 아이콘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여타의 편성에서 선행도 가능한 마필들이죠. 4번 라움베라나, 8번 메이저 위너, 7번 미스블루, 또한 9번 막강질주 등등 두텁게 이 선입형 마필들이 2선과 3선을 형성해 나가는 구도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8번 메이저 위너입니다. 작년 가을에 단거리 연승을 이어가다가 11월 달에 서울원정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 당시 입상 실패했죠. 상대가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 두 차례 일반 편성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직선에서 계속된 한발 부족, 목차, 코차, 착승권에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1400m 출전에 강마저 제타바이치가 이끄는 빠른 흐름 2선에서 응수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승선 닿아서 추입형 마필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거리 내려서 1200m 레이스에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1400m보다는 요 8번 메이저 위너는 1200m 레이스에서 능력이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 4번 라움베라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첫 입상을 했었죠. 당시 앞선이 빠른 페이스 2선 전개 펼치면서 입상. 이후에 8월과 10월 경주에서는 선행 선입 자유로운 전개 이점 살려가지고 자, 연투를 이어갔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선두 경합으로 인해서 입상 실패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2선에서 이제 골드선이라는 마필과 2선에서 경합을 했습니다. 무너졌는데 이번엔 내측 게이트 배정에 내측에서 좀 더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이라는 좋은 무기를 펼쳐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주목하는 마필이에요. 9번 막강질주입니다. 이 마체는 얇지만 상당히 직선에서 근성 있는 한 발을 보유한 강단마입니다. 작년 10월 달 경주에서 종반 기가 막힌 추입으로 우승 이후에 5등급 승급 후 두 번의 레이스에서 전개 미스를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특히나 직전에는요. 체중이 15kg가 빠진 상황에서 베스트 컨디션 아닌 그러한 면모 속에 당시 빠른 페이스 중후미 따라갔습니다만 자, 당시 또 직선에서는요.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요 9번 막강질주는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이퀄스 기수로 교체하면서 자, 이퀄스 기수가 즐겨 하는 그런 전개가 빠른 말들이 있으면은 3코너, 4코너에서 빠르게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도 가능하고요. 또한 직선 구간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 기수죠. 적임 기수 한정이 9번 막강질주는 이번에 오히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빛을 발할 그러할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역시 7번 미스블루 작년도 10월 2일 날 1200거리 깜짝 우승 이후에 최근에 1300m와 1400m 다소가 늘어난 거리에서 아쉬운 착승권 성적을 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의도적 거리 조절 1200m 레이스에 역시 2선에서 전개를 좀 더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단거리에서는 보여준 능력이 상당히 많아요. 요 8번 메이저 위너 최근의 졸전을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 2점으로 자, 최근 졸전을 만회할 입상 유력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번 라움베라 역시 이번에 훈련 시 단점으로 최근에 부각된 종반 지구력 부족 현상을 철저하게 만회하고 출전을 합니다. 내선,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점, 빠른 페이스도 상당히 강점을 지닌 말이죠. 역시 마지막 한 발 기가 막히게 몰아붙일 추입형 마필 9번 막강질주. 단지 초중반에 경합을 피하는 자리로의 전개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역시 거리 줄인 7번 미스블루도 마지막까지 2선에서 끈끈함을 보여줄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부산 6경주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의도적인 1200거리 출전,
저 8번 메이저 위너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이번 6경주 전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번 맛 메이저 위너. 지난번에 이제 1400m에서 졸전을 펼치고 이번에 경주거리는 내려서 편성의 호기를 만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량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측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죠. 인코스의 1번 맛 대호강자도 기량차가 없는 도전 가능 마필이고요. 3번 맛 퀵포스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에 고개 들리면서 기립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졸전인데 그 졸전이 마신차가 없는 3위. 사실 상당히 과도하게 인기가 모아졌는데 출발하면서 기립 늑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3번 맛 퀵포스나 1번 맛 대호강자 인코스에 있는 마필들도 기량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맛 라운베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 선행을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당시 경주거리가 1000m였고 이번에 경주거리가 이제 1200m인데 게이트 이점을 감안하면 선행 찬스예요. 물론 예곽에 10번 맛 메릴린 뉴스나 11번 맛 대보름달, 12번 맛 승리 아이콘, 초속 중속에서 압박을 하는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만 장악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6경주는요. 굳이 그 과도하게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에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혼전 편성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항상 1등급 마필들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최근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들에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1번 마 진취, 4번 마 성불 신동 두 필에 아무래도 주목이 될 편성이고 여기에 이제 그 틈새를 노려볼 도전 세력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평가가 되는데요.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이 그래도 좀 안정적일까요? 네, 이번 제주 6경주는 한라마 1등급 어느 정도 이제 능력 편차가 좀 보이는 레이스입니다. 이 장거리 1610m 레이스고요. 1등급 무대에서도 상당히 종반 우수한 결정력, 거의 강추임마죠. 1번 진취입니다. 이번에 68kg의 높은 부담 중량인데 자 이미 1월 9일 경주에서 68.5kg의 고부중을 이겨낸 전력입니다. 최근 장거리 3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약간 훈련 상태의 변경, 훈련 상태에 약간 변화를 줬어요 이번에. 그동안 신장 속보, 즉 말의 목을 잡아주면서 후구의 추진력을 더 크게 사용하는 이 추입형 마필에게 주로 하는 조교를 하다가 이번에 수축 속보, 말의 목을 높인 상태에서 활기차게 전진하는 운동, 후구의 비저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이 보폭은 신장 속보보다는 약간 좀 좁아지지만 대신에 탄력적이고 율동감 있는 그러한 운동을 시켜주면서 약간의 훈련 패턴의 변화를 시켰는데 상당히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좀 더 스피드를 강화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레이스가요 4번 성불신동과 7번 마니아가 이끄는 페이스인데 직전 대비 줄어든 1610m 경주이지만 최근에 1700m 레이스 특히나 직전에는 상당히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에서도 직선에서의 압도적인 한 발의 결정력을 발휘했던 역시 추입 강마기 때문에 1번 진취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4번 성불신동입니다. 직전에 와신 상담이 이끄는 페이스 이선회가 시종 다소 무리한 전개를 펼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출발 후 수월하게 선두 장악해낼 수 있는 편성입니다. 7번 마니아가 선행 상대마로 부각은 됩니다만 3코너, 4코너 전에는 요 4번 성불신동이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편성이고 최근 들어서 또 가장 또 1번 진취를 제외하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전개까지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이 4번 성불신동의 선전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5번 시계탑이 직전에 2월 12일 경주 1400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그 전에
경주 1월 16일 경주 자 이후에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건재를 가시했고요. 자 이번 경주 시점 대비 4.5kg 감량 혜택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3번 명마탄생은요.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부담 중량. 과거에 상당히 우수한 추입 능력을 갖췄던 1등급에서도 알아주는 추입형 마필이었는데 한동안 부진했었고 지난 1월 23일 날 변화의 기지개를 펼쳤던 말인데 당시 뒷직선 무빙 전개로 3차까지 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요. 경주 중반에 말이 물고 튀는 것이 상당히 심해서 마필의 그 제어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호흡 잘 맞는 김대영 기수로 교체를 하면서 요 3번 명마탄생 직전의 아쉬움 또한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에 유리한 부담 중량 혜택을 톡톡히 누려볼 전력으로 요 3번 명마탄생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전력은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이제 1610m, 지난번에는 1700m에서 진취가 성불신동을 제압을 했고 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은 핸디캡 부담 중량의 변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4번마 성불신동이 먼저 선행을 장악한다면 줄어든 거리를 감안하고 1번마 진취가 늘어난 핸디캡 부담 중량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는 성불신동이 진취를 제압할 수도 있는 호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2번마 신흥호걸도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고 7번마 마니아도 초속 중속이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4번마 성불신동이 선행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마 무병장수도 이번 경주에서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1번마 진취가 추입으로 스포트 타이밍이 좀 늦는다면 그 중간에서 자리를 잡는 마필들 중에서 이 6번마 무병장수까지는 관심권에 좀 둬야 되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김재민의 추천경주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총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기량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순발력 부분에서는 7번마 월드 챔피언이 사실 지난번에도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밀었으면 선행인데 잡고 선행을 양보합니다. 그 양보를 받았던 마필은 산타글로리아라는 마필이었는데요. 선행을 보내놓고 2선 A곽 전개를 하면서 병주를 하다 보니까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7번마 월드 챔피언은 결국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합니다. 지난 경주에 1300m 우승, 이번 경주에 1400m로 경주거리가 늘었습니다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전개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마 월드 챔피언의 상대 마필을 찾는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경주에서 이제 종속 부분에서 흔적을 보인 마필 중에서는 게이트가 좋아진 마필이죠. 1번마 포스타가 눈에 띕니다. 물론 불량주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종반에 보여주었던 그 끈기 이 부분은 선행 가서 이겼던 마필이 아니라 중위권에 뭉쳐서 모래를 맞고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1번 이 부분은 늘어난 거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호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9번마 킹스룰주 이 마필은 출발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포스타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킹스룰즈가. 물론 참고 한 발을 몰아쓰는 결정력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는 경주고요. 11번마 액톤 타이거 이 마필이 역시 킹스룰즈하고 같은 맥락의 마필입니다. 출발이 나쁜 것은 아닌데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어서
자리 잡는 과정, 애곽 게이트 요 조건에서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력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1번마 포스타의 선전에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3위만 해도 좋겠다. 삼복승식을 노릴 만한 배당 마필들이 숨어 있는데 6번마 약속의 시간 그리고 8번마 그랜드 피날레 이 두 마리가 지난 경주를 돌이켜 보면요. 약속의 시간은 약간 고착성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를 하고 종반 탄력을 그런대로 끈기를 보였죠. 무리하고 그 정도 끈기라면 고착 늑발하지 않고 정상 출발했을 때 참고 타면 이 마필은 종반 탄력을 더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고요. 8번마 그랜드 피날레 역시 약속의 시간하고 같이 뛰었어요. 2주 만에 출전입니다. 그랜드 피날레도 약간 기림 늑발을 하고 꼴찌 전개하고 종반에 끈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면 출발이 매끄럽다면 요 마필들은 훨씬 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감춰진 마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7번마 월드 챔피언을 인정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1번마 포스타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6번마 약속의 시간, 8번마 그랜드 피날레 이 삼복승 배당 마필까지 관심을 갖는 경주로 7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 가치 면에서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이 입상을 할 경우에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매력을 느끼는 경주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 상태 보고 1번마 포스타가 뭐 매가리가 없다. 활기가 전혀 없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속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선두권 경합 전개를 하고도 그 후에 끈기를 보였던 13번마 당대 화신이 아주 압도적인 관심을 모을 경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마를 찾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8경주는 데뷔전에서 자신의 불리한 점 그리고 자신의 안 좋은 점을 극복을 해내고 직전 2전째 황골탈퇴한 경주력 보인 13번 당대화신 장유하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경주예요. 역시 직전에 오뚝오뚝이라는 극강의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이 13번 당대화신은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고 단점으로 부각된 악벽이 완벽하게 순치된 가운데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높은 관심이 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여타의 마필들까지 전개도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 8번 블루시에라와 그리고 5번 부영타워가 최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자, 중속이 우수한 요 13번 당대화신 내치게는 1번 1류천 2번 팜파스팜 정도가 2선과 3선을 두텁게 형성을 할 것이고요. 다소간 초반 스피드는 부족한 말이죠. 12번 대압승은 선입 마필들을 보내놓고 3선 후미에서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번 당대화신입니다.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작년 12월 27일 날 데뷔전에서는요. 최외곽 게이트 배정받아 초반 선두 유리한 위치 선점에 실패를 했고요. 또한 앞선의 마필에게 모래를 맞자 최후미로 뒤처지면서 모래 민감 반응을 상당히 많이 노출했던 가운데 4코너 돌아 직선 초위까지 최후미에서 전개를 했었죠. 모래 민감성이 상당히 심각했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 뚜렷하게 남겼는데 자, 직전 경주부터 역시 모래 민감성을 해소해주는 망사눈가변을 착용하면서 완벽하게 민감성 완화됐고요. 당시 오뚜고뚜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에서 출중한 선두 가담 스피드 보이면서 이선 응수, 약간은 무리한 듯 적극적인 응수를 했습니다만 직선에서도 아주 끈끈한 근성을 발휘, 첫 번째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외곽 게이트인데 13번 당대화신은 이제는 모래 민감성도 완벽하게 해소된 가운데 단거리
선두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까지 펼쳐낼 수 있는 스피드까지 한결 보강된 마필이기 때문에 13번 당대화신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안쪽 1번 일류천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뚝심 있는 레이스를 펼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이 최근 세 차례 경주에서는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직전에는요. 당시 오뚜고뚜기 함께 뛰었죠. 물론 당대화신과도 함께 뛰었던 레이스에서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당시 앞선의 오뚜고뚜기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시종 3선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쳤고 초반, 중반에 그래서 힘 소진이 컸어요. 결국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를 안쪽 받았습니다. 1번 게이트예요. 초반에 출발 이후 이번에는 뭐 오뚜고뚜기 같은 빠른 선행마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8번 블루시에라가 나가는 편성인데 그렇다면 1번 일류천은요. 내선, 2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마필입니다. 직전보다 당연히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밖에 없는 말이죠. 1번 일류천 강조드리고요. 자, 2번 팜파스팜 데뷔 초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두 차례 경주는요. 출발 후 착지 불량 또한 늦발로 인해서 초반 전개에서 뒤쳐졌고 마지막까지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월 24일 날 출발 연습 시 출발 능력에 이상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이고요. 내선 최적의 레이스 이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있는 말이에요. 2번 팜파스팜이고요. 자, 8번 블루시에라 서두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작년도 11월 달 데뷔전에서 신앙이 이끄는 페이스 시종 외곽에서 따라가면서도 첫 번째 입상을 일궈냈던 마필입니다. 한동안 부진의 늪에 빠졌었습니다만 이번엔 전개가 상당히 편해졌어요. 이 8번 블루시에라가 이번 편성에서는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단거리의 단독 선행 2점이라면 이 8번 블루시에라의 선전 기대치 가져올 수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내재된 단점, 악벽을 극복하고 망사능가면 착용으로 모래 민감성 완벽하게 해소된 이 13번 당대화신 스피드까지 향상된 가운데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내측 게이트 배정에 직전보다는 훨씬 더 초반 전개를 수월하게 힘소진 없이 펼쳐낼 수 있는 1번 일류천과 단독 선행이라는 이점을 이번에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8번 블루시에라의 선행 1승 기대치. 역시 내측 게이트에서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붙일 결정력 좋은 2번 팜파스팜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 단거리 직전부터 단점이 완연하게 극복된 13번 당대화신의 연투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13번 맛 당대화신은 뭐 전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철 의원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죠. 8번 맛 블루시에라가 선행 찬스입니다. 지난번에도 세 필 정도가 병주하면서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는데 결국 못 버텨냈어요. 그런데 당대화신이 뭐 이번 경주 워낙 편성이 이제 상대마들을 약하게 보면 8번마 블루시에라가 선행을 가든 말든 자기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진행할 경우에 8번마 블루시에라가 견제를 안 받는다면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겠죠. 1번마 일류천이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전개상으로는 최적의 호조건을 만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일류천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는 주목을 당대화신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뭐 상대마들이 여러도 거론되긴 합니다만은 워낙 당대화신이라는 걸출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해야만 매력이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훈련 상태에서 변화를 조금 보인 마필이 10번마 계림의 질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훈련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 얼만큼 변화를 보일지 이 부분도 조금 결과에 대입을 해서 관심을 좀 갖고 싶은 그런 마필이에요. 10번마 계림의 질주 약간의 변화라도 좀 훈련 상태에서 보여준 만큼 보여주기를 응원하고 싶은 8경주였습니다.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가적중을 이뤄낸 결과들이 표출되고 있죠. 기복 없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기특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국선 3등급 마필들의 경주 1400m 핸디캡으로 치러지고요. 연령 오픈 경주 14마리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예, 이번 경주도 뭐 주목을 받을 만한 인기 마필들이 존재하는 경주인데 제가 봤을 때 최저배당을 인정하면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경마 총 6개의 경주를 적중해 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승부와 방송 추천 경주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로 제가 적중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금요경마에서는 기필코 그리고 방송 추천 경주와 메인 승부는 무조건 적중을 해드린다라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편성 그리고 전개 그리고 출마표를 보는 순간 상당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경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세 9번 반지의 제왕을 인정을 하면은 상당히 쉬운 경주죠. 이 9번 반지의 제왕은요, 브리어즈컵 대상 경주 때 작년도였죠. 당시 파워블레이드의 반지의 제왕 민병철이가 그 어려운 경주에서 한 방으로 확신을 가지고 11배로 적중을 해드렸던 제가 정확히 아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하고요. 뭐 직전에도 제가 당시 이 반지의 제왕 강호 드라이브에다가 중배당으로 적중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뭐 2주 만에 출전에다가 상태감은 직전만큼 베스트가 아니라는 저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이 9번 반지의 제왕 이번에 승급전이고 상대는 강해졌고 베스트가 아니다. 이 마필을 이겨줄 수 있는 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선 1순위가 4번 예술의 명운이죠. 이 과거 선행일변도 선행이 아니면은 입상이 힘들었던 그런 유형의 마필로 각인이 되었던 말인데 자, 정규 휴양 이후에 최근에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2차례 경주 입상이 한 번은 2선 선입전, 한 번은 직전 경주는 늦바라고 후미에서 전개했습니다만 정말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인데 이제는 굳이 선행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전개 자유마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2클래스 한정이에요. 레이스 흐름을 10번 장군봉, 9번 반지의 제왕, 8번 코리아 탱크 등등 빠르게 앞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만 보내놓고 여유 있게 따라가도 충분해 보이는 말이 4번 예술의 명운입니다. 자, 6번 샤프게일입니다. 이 말은 그 어려운 거리, 중거리 1600m 거리를 연투를 이어갔던 말입니다. 현등급에서도 상당히 능력을 검증받은 뚝심형 마필이죠. 이번에 오히려 거리주요 1400m인데 적정거리라고 평가를 합니다. 초반 선두 가담 스피드도 있는 말이라 전개가 결코 불리하지 않아요. 6번 샤프게일에 선정이 됐지. 자, 13번 세나입니다. 역시 공백 이후에 최근에 좀 생각만큼은 좀 못 띄워주고 있어요. 저도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12월 25일 경주에서는요. 이 패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 직전 경주 약간 덜 봤던 말인데 이 패출혈 발생 이후에 첫 번째 경주였던 지난 1월 경주에서 자, 당시 1400거리 큰 착취 3착을 했어요. 기본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었다는 자, 직전의 컨디션. 자, 이번 경주 워낙 과거에 보여준 능력이 있기 때문에 23번 세나 이번에 승부 타이밍으로 한번 강조를 해보겠고요. 자, 14번 와이어트 직전에 늦바라는 가운데서도 무빙 선입전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상당히 센 말이죠. 14번 와이어트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필 중에서 민병철이가 노림수를 두는 말은 최근에 입상 실패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에 절호의 입상 찬스 승부 의지까지 강력하게 추천을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말을 놓고 이번 부산 구경주 기필코 적중해드린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도 좋은 적중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주 1400m 레이스 9번 반지의 제왕 요 마필이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편성이다 보니까 요 마필을 물음표를 해놓으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경주로 저도 관심이 좀 가는데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10경주가 준비됐습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900m 혼합 2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전력은 드러났고 또 리턴 매치 펼치는 마필도 여러도 있고 쉬워 보이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는 판단이 드는 경주입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서 민병철 의원은 과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10경주는 국선에 의한 2등급 마필들 간의 산지통합 장거리 1900m 레이스입니다. 자, 부여된 부점 중량, 그리고 기수의 변화, 그리고 전개의 양상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의외의 이변도 가능한 레이스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일단 전개성의 이점을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말이 7번 챔피언 드림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물론 외곽의 10번 드림타워나 11번 성산배총이라는 초반에 빠른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 7번 챔피언 드림은요, 직전에 1900m 입상 시에 당시 함께 뛰었던, 이번에도 같이 나오죠, 성산배총이 이끄는 페이스에서 이 3코너에서 약간 무리한 듯 선두 강타를 하는 그 전개를 펼치면서도 1900m 마지막까지 끈기발이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상당히 기세가 좋아진 말이고, 일단은 어찌됐든 이번에도 외곽의 두 마리 마필 10번과 11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면서 3코너 혹은 4코너에서 다시금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적정거리 다시 한번 1900m 선두권 유리한 전개 펼칠 7번 챔피언 드림을 우선 전개 유리마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4번 와일드 버닝입니다. 이 종반 압도적인 결정력을 갖춘 전형적인 추임마고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최근에 1900m 연속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아쉽게 3착이었죠. 이 말이요, 지난 11월 경주에서는 종반 압도적 추입, 12월 경주에서 우승 시에는 한 박자 빠르게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 펼치면서도 우승을 이끌어냈던 전력입니다. 당시 모두 서인섭 기수와의 좋은 호흡이었는데 직전 경주 누추입, 코차 통안의 3착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동영 기수인데 역시 뭐 추임마에 대한 상당히 또 능력을 잘 끌어내는 김동영 기수예요. 이 4번 와일드 버닝은 결과적으로 1900 이상의 장거리에서는 2등급 무대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8번 우승 찬스, 이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말이고요. 자, 직전에 1800m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장거리에서 상당히 검증된 전력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 호흡 잘 맞는 오카베 마코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그 힘을 써야 되는데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적임 기수 안장으로 이번에 8번 우승 찬스, 장거리 1900m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자, 1번 고스트 블론드입니다. 기대만큼 최근에 못 뛰고 있는데, 자, 이말 1번 게이트에다가 이 마필도요, 4번 와일드 버닝이나 뭐 7번 챔피언 드림처럼 뒷직선에서 한 박자 빠르게 앞선을 가담하는 무빙 전개가 가능한 말이에요.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고요. 고스트 제퍼의 자마, 1번 고스트 블론드, 최근에 아쉬웠던 부분, 훈련 상태 성과감도 상당히 좋아진 만큼 이번에 장거리 도전 1번 고스트 블론드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8번마 우승 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더 이상 이렇게 레이스가 잘 풀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레이스가 잘 의도대로 풀어진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보다 이번 경주 그렇게 녹록한 상대들은 아닌 것 같고요. 4번마 와일드 버닝, 국산 마필이에요. 국산 마필인데 이건 주로 컨디션에 영향을 좀 받는 마필 같아요. 건너편 주로에서 스퍼트를 하고 선두권과 격차를 줄이면서 4코너를 돌고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추임력 자체는 상당히 발군입니다. 그런데 레이스가 선두권이 강하면 그 스퍼트 타이밍을 일찍 가져가서 마지막에 한 발을 몰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 마필 같습니다. 그래서 7번과 챔피언 드림을 이제 민병철 의원도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사실 선두권에서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처음에는 3마리가 같이 병주를 하다가 성산 배총 애곽에서 계속 병주하고 4코너 돌아서는 뭐 선두로 나서서 역전을 허용하기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레이스를 잘 풀어간 경주다.
그러면 7번마 챔피언 드림은 이번에도 경주 조건에서 전개 상황은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4번마 와일드 버닝은 주로 컨디션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있어요. 5번마 포리스트 볼드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보면은 후미권 전개하고 종반 탄력은 여력이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승 찬스는 레이스가 정말 잘 풀렸지만 포리스트 볼드는 레이스를 그렇게 잘 푼 경주 같지는 않아요.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1번 고스트 블런드와 함께 5번 포리스트 볼드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78점이죠. 1900m 정규시험 이후에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입상 시에는요. 선두권 좀 더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최근 두 번의 입상 시보다는 전개가 좀 더 후미로 쳐졌어요. 늦추입 끝걸음만 남겼는데 이번에도 전개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직전과는 달리 2, 3선 붙여나가는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가능해 보이는데 이 대신에 직전 대비 늘어난 부담 중량 3kg가 늘어났죠. 57이에요. 이 부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10경주가 말이죠.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성이다. 그래서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 간에 다시 한번 재격돌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 점검도 필수가 될 것 같고 또 체중의 변화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하고 최종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 오늘 풀어드릴 경주는 다 풀어드린 것 같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5번마 담양 장군, 10번 6번, 13번 1번입니다. 4경주죠. 6번마 서전트 세실, 5번, 7번, 8번, 9번입니다. 6경주 8번마 메이저 위너, 9번, 4번, 13번, 1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13번마 방대화신, 1번, 2번, 12번, 8번 순서고요. 10경주입니다. 7번마 챔피언 드림, 4번, 1번, 8번, 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 1번마 진치, 4번, 6번, 5번, 3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동영상 분석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눈에 좀 확 띄는 마필들이 있는데 직전 경주에 레이스가 꼬여서 못 뛰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방송 중에 조금 언급을 해드렸듯이 채찍을 놓친 건지 버린 건지 애매하게 좀 레이스를 운영한 그런 경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필들이 그 다음에 사실 변화를 보이면 좋은데 또 뚜렷한 변화 없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이제 경주를 운영하면 또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반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만 하고 그러죠. 계속 그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의외로 행운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좋아하는 마필,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으실 텐데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보면 그런 마필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매주 재미있는 기대되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경마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그런 마필들 늘려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